연애 때 쌓은 느낌이 조금씩 있기는 했는데 이번 일은 꽤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준비 도중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일단 1년 정도만 반전세를 살다가 입주하라고 하시더군요. 좀 의심쩍고 찜찜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막상 반전세에서 지내려고 하니 월세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의 양해를 구하고 친정집에서 9개월 정도 결혼 후 지냈었는데 남편이 분가를 원하고 저도 둘이 살고 싶기도 해서 기약 없는 아파트를 포기하고 전세인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할 때도 대출금 반, 나머지는 신랑과 제 돈으로 했고 시댁에서는 일체 지원도 없었고요. 그렇게 한번 겪어보니 믿을 수 없는 시댁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사정이 안 좋다는 말뿐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받는 거 없으니 부담 없이 모아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젊다는 무기 하나로 패기 있게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 전 가끔 만났을 때에도 무력이 있으시구나 하고 느낀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 만난 지 2번째 되던 날 잠깐 방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보고 그날 제가 입은 자켓을 한번 입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20대가 입는 젊은 브랜드의 자켓을 입어보겠다고 하시니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가 아는 소소한 물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디 거냐, 뭐 하는데 쓰는 거냐 늘 물어보시고는 하나씩 가져가셨습니다. 이를테면 핀이 이쁘다며 본인 머리에 꽂고는 어떠냐, 이거 내가 하나 가져가도 될까 하셨죠. 그럼 전 당황하면서 네, 가져가세요. 얼레벌레 승낙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욕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날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본인들이 와봐야 한다며 오신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본인 마음대로 저희 집을 진두 지휘하시더라고요. 가구 배치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고 이건 여기 나라 저기 나라 이삿짐 센터분께 명령을 하시고 그 특유의 거친 말투로 일하시는 분들께 막 말씀을 하셔서 저를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슬렸던 건 인테리어 파괴. 어머님의 위치 선정 하나하나가 제 생각했던 인테리어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다고 다른 데 놓겠다고 하면 어른 말 들어라. 다 살아보니 편한 거 알려주는 거야. 어른들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 없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아파트 해줄 거니까 여기서는 잠깐만 살라고 허세를 부리시더라고요. 다 참았습니다. 인테리어야 시부모님 가면 남편 시켜서 원하는 대로 바꿔놔야지 생각을 하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참았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정에서 결혼할 때 예단만 하고 혼수를 못 해주셨다고 이사했을 때 좋은 가전제품 파라고 3천을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돈으로 장만한 800만원짜리 냉장고 배달이 그날 들어왔는데 시어머님 눈이 살쾡이 눈으로 변하시네요. 저희 집 주방이 큰 편은 아니라서 냉장고 들어오면 꽉 차긴 해도 동선 이런 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러시네요. 너희 집에 비해 냉장고가 너무 큰 거 아니니? 이거 사이즈 선택을 잘못했네. 냉장고 자체는 참 좋은데 너희 집하고 안 맞네 안 맞아 하시면서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이거 큰일이네. 아무리 봐도 답답해 보이고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냉장고 이렇게 크면 걸리적거리고 요리할 때도 불편하다. 할 수 없다. 일단 우리 집 냉장고랑 바꿔 사용하고 아파트 이사 갈 때 가져가라. 우리 집 냉장고가 사이즈가 작아서 너희 집에는 딱이야 하시대요. 그 작은 냉장고, 흰색 위 아래로 나눠진 옛날 냉장고 다들 아시죠?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인테리어 파괴 상품이랑 바꾸자는 말을 저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심 쓰듯 말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친정에서 사주신 혼수예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냉장고 필요하다고 혼수를 해주신 거고 당연히 제가 쓸 거고요. 바꿀 마음이 없어요. 했더니 아니 잠시만 맡아준다는 거지 바꾸자는 게 아니다. 이거 걸리적거려서 어떻게 쓸래?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그래서 싫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더는 말을 안 해서 알아들으셨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냉장고를 맡아주겠다고 했다네요. 남편도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새 아가한테는 내가 말해놨다. 아무리 봐도 그 냉장고는 너희 집이 아니야. 둘이 이야기해서 결정하고 연락 줘라 하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길래 지금 그 개떡 같은 냉장고랑 저 냉수 콸콸 나오는 냉장고랑 바꾸자는 거야? 자기 입에서 진짜 냉장고 바꾸자고 말이 나오면 나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싫으니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전해드려 꿈도 꾸지 마시라고 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거절하고 왔다고는 했는데, 아니 대체 어떤 내구조면 혼수를 탐낼 수가 있는 거죠? 맨날 눈만 마주치면 아파트 하는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아파트 가지고 왜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얼굴 화끈해지게 창피해 줄 수 있나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냉장고 교환하자고 하는 거는 거절을 했고, 정말 바꿀 생각은 1도 없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신랑도 우리 엄마 왜 저래 라는 생각이라서 동조하지 않을 것 같네요. 더 웃긴 건 자꾸 전화가 와서 신랑한테 생각 좀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 신랑이 절대 안 바꾼다고 전화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그럼 너희 그 전기포트는 쓰냐고 하셨다네요.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까신 것 같습니다. 그 전기포트 가전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 거라 10만원 전후의 제품인데 금액을 깎아준다고 하는 거 어차피 전기포트 사려고 했기에 그걸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 드릴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자꾸 말로써만 허세 부리시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 저희 도움 주시려기보다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네요. 아마 앞으로 결혼생활 내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우러나서 뭘 드리거나 선물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결국 남편을 통해서 단단히 말해두었고, 얼마 전 또 전화가 와서 냉장고 안 불편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너무 좋은데요? 어머님이 얼른 아파트 해주셔야지 넓은 곳에서 냉장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앞으로 뭐든지 저도 아파트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댓글. 진짜 시모 그지 근성이네요. 절대 안 된다 하시고 비밀번호 가르쳐 주신 거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남편 관리 잘 하시고요.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시댁도 단돈 1원도 보태준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사 갔는데 친정에서 이사 가는 집 더 이쁘게 꾸미라고 또 돈 해주셔서 이것저것 다 바꾸고, 친정에서 요리는 안 해도 이쁜 그릇들에 먹을 때 한 끼라도 좋게 먹으라고 사주시는데 그 그릇들까지 그렇게 탐내더라고요. 남편 놈은 뭘 그렇게 얘기를 해대는지 처음에는 안 쓰는 거 몇 번 드렸는데 이제는 당연시하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머니 그럼 돈 주세요.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 여태 뭐 하나 해주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어머니 드릴 테니 어머니도 저 선물을 사주세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살 테니 저희 친정에서 주신 만큼 돈을 주세요 했더니 옆에서 있던 신랑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게 왜 자꾸 창피하게 달라고 하냐 이렇게 떨고, 어머니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달라는 얘기 절대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사연. 시아버지가 며느리 차 번호를 물어보는데 무슨 꿍꿍이죠?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는데 의견 좀 여쭤볼게요. 다름 아니라 시아버지가 차 번호를 물어 저희가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싸우는데도 대화가 안 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오늘 낮에 대뜸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네 차 번호가 뭐냐?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얼버무리며 그냥이라 하시며 이유를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고 차 번호가 뭐냐고 묻고 전 왜 그러시는 건지 물었죠. 그러면서 K3가 맞냐길래 맞다고 하고 통화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낮에 통화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아버님이 전화 오셔서 다짜고짜 차 번호를 물으시더라. 내가 이유를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자꾸 차 번호만 물으시는데 좀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렇게 전화로 제 하소연을 하고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하다가 부부싸움이 된 거죠.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어른이 물어보면 그냥 알려주면 되지 왜 물어보냐고 뭘 그렇게 따지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 입장을 말했죠. 앞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물으시는 게 정상이야? 이만저만해서 그런데 차 번호가 뭐냐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니야. 이건 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야. 뭔가 자꾸 캐려고 하시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빴다고. 아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겨 먹으려 든다며 본인이 장인 장모님께 그렇게 하면 좋겠냐는 억지말까지 하더군요.
아버님이 나쁘게 하려고 차 번호를 물어봤겠냐는데 저는 의도가 불순하고 묻는 이유를 얘기하는 게 먼저다라고 해도 대화가 결국 도돌이펴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건데 뭐가 기분이 나쁘냐 시전을 하고요. 더 황당한 건 아버님이 나랑 낮에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더라고요. 차 번호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더라고. 물어본 이유는 낮에 강화도에 놀러 갔는데 제 차랑 비슷한 차를 봤다고 합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했을 때 혹시 강화 놀러 갔냐라던가 비슷한 차를 본 것 같은데 앞뒤 설명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며느리가 안 알려줘서 기분 나쁘다 고자질하는 걸까요? 자식 부부싸움 붙이기라는 의도인가요? 남편은 물어볼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를 못해요. 제 입장은 앞뒤 설명이 있었으면 알려줬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애 키우는 애 엄마고 집에서 애 보고 있었습니다. 강아는 무슨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남편과 같이 볼 건데 제가 안 알려드린 게 잘못된 거예요. 의견이 안 좁혀지고 내 눈엔 지 아빠 편드는 거밖에 안 보입니다. 어른이 자식 부부싸움 시킨 거로 보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우라통 터져서 글을 써봅니다. 추가.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죠? 다른 분들도 보통 불순하다, 바람 의심이다 생각이 드시죠? 글 댓글을 보여줬더니 더 미쳐 널뛰기를 하네요. 시아버지랑 자기 욕 들어 먹게 하니 좋냐면서요. 18년도에 결혼을 해 자상하고 착한 남편이었는데 어쩌다가 판단력도 없는 바보가 된 건지 도대체 왜 저런 찌질이로 돌아선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오네요. 일단 시댁에는 이 일로 인해 큰 부부싸움을 했단 걸 알려야겠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한바탕 하고 친정에도 다 알릴 거라고 짐을 쌌다가 애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정 부모님 걱정 끼칠 일을 만드는 것 같아 뭐 하는 건가 싶어 일단은 진정 좀 하고 있는데 너가 나가라니까 자기가 왜 나가냐며 소파에서 쳐 자는데 진짜 갑자기 왜 저런 모저리가 된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부부싸움에 애는 뭔 죄인지 불안해하는 딸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추가 2. 강아는 일단 시어머니랑 가신 게 맞고 시아버지랑 나이 차가 8에서 9살 나시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의존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주관이 별로 없다고 해야 하나?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사시는 분이랄까요? 그러니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차 번호 물었을 때도 별 생각 없이 그때까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남편이 자영업자입니다. 전염병으로 다른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아기 때문에 나가서 종일 일할 상황은 안 되고 나라에서 전염병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준 희망 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해서 5시간씩 친정에 아기 맡기고 4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러니 30일까지 일하고 1일날 전화가 와서 저 소리를 하신 거고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6개월 뒤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정 부모님이 봐주셨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 시댁에서 김장했다고 가져가라셔서 들렀다가 시어머니는 현재 일을 다니시고 시아버지는 쉬고 계십니다. 팔이 아프시다고. 전염병으로 장사도 안 되고 힘드니 집 근처에서 5시간 정도 알바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잠깐 봐주시라고 했더니 딱 잘라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신생아도 아니고 그거야 제 사정이니 어쩔 수는 없지만 서운한 감정 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자영업을 오래 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남편이 현재 얼마나 힘들까 싶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저는 현재 백수고 지가 알아서 할 테니 일하지 말고 애기 보라길래 알겠다 하고 있으려고요. 생활비나 똑바로 가져올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출근은 안 했고 지 아빠 엄마랑 통화하겠죠. 어제 싸우면서 제가 시아버님이 불순한 생각으로 저를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받지 못하면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기분이 나쁘다 정도였는데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 못해주는 남편하고 싸우기까지 하니 정말 이혼이라도 하고 싶네요. 후기. 결국 시아버지가 저희 싸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눈앞에서 다른 남녀와 섞여서 히히덕 거리는 게 저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눈앞에 불이 번쩍했다고 하시네요. 자기 아들은 장사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강화도까지 와서 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다고요. 늙어서 눈까지 늙어버린 노인네가 말 실수했다 생각하고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시는데 막상 어른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좀 민망하고 해서 저 역시 말대꾸마냥 따박따박한 말투로 대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시아버지 생각 없이 말씀하시고는 막상 본인 때문에 저희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겁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니 저 의심하신 거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있는 남편아,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여보, 당신이 섭섭했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내 맘에 공감만 해줘도 난 마음이 풀리는데 무조건 부모님 편드는 게 효도는 아니야. 잘잘못 판단 못하고 부모님 편만 들면 다음번에 당신 옆에는 아무도 없을 거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저 같으면 그 얘기 듣고 바로 시아버지한테 다시 전화를 했을 겁니다. 제가 땡땡아빠 몰래 낮에 딴 데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거 아니다. 미안하다. 어떻게든 끝까지 사과 받아내고 말 겁니다. 남편하고 뭐하러 싸워요? 개소리한 시부와 붙어야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바람 꽤나 피워보셨나 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